대중교통으로 출근할 때 자세히 보면 졸고 있는 사람은 가끔 볼 수 있는데 그런 몇을 제외하고 대부분 휴대폰을 보면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합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어제 분명히 같이 야근을 했던 동료가 좋은 아침 하면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제가 직원들을 보며 신기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나만 매일 피곤한 건가? 다른 사람들은 진짜로 안 피곤한가 였습니다. 졸렵다는 감정을 넘어서 몸이 너무 피곤하고 지친다라고 느끼는데 이 느낌이 만성피로입니다. 만성피로의 증상을 보니 자고 일어나도 상쾌하지 않고 잠을 잘 때 수시로 깨는 일이 반복되고 근육통이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 어딘가 불편하면서 계속 피곤하고 관절도 아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성피로가 계속되면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각종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심하게는 암까지 걸릴 수 있다고 주의를 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만성피로를 없애기 위한 음식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구하기도 쉽고 매일 먹을 수 있는 만성피로에 좋은 음식 4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딸기입니다. 17세기 영국의 극작가 윌리엄 버틀러는 과일 중 딸기를 최고라고 평가했고 이미 고대 로마 시대부터 딸기가 건강에 유익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딸기의 대표적인 영양소는 비타민 C인데 하루에 딸기 6, 7개만 먹어도 하루 비타민 C 권장량인 100mg을 채울 수 있고 비타민 C가 체내에 흡수되면 피로 해소와 감기 예방을 도울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의 일종인 팩틴이 풍부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굉장한 효과가 있고 특히 기형아 출산을 예방하는 엽산과 혈압을 조절하는 칼륨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임산부와 고혈압 환자에게 추천하는 과일입니다. 또 충치 예방에 효과적인 자일리톨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충치균을 없애는 효과가 있지만 조심해야 할 것은 딸기에 설탕이나 우유를 뿌려 먹으면 이런 효과가 사라지니 자연 그대로 씹어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 건강에 좋은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딸기는 치석 제거를 돕기도 합니다. 딸기 주스를 입안에 오래 머금거나 딸기를 반으로 잘라 치석이 있는 치아에 문지르거나 칫솔에 조금 묻혀 양치질을 하면 치석 제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딸기를 섭취하지 말아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극히 드물지만 딸기를 먹었을 때 두드러기 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데 평소에 딸기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원에서 의사가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다면 딸기도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스피린의 주성분이 살리실산염이 딸기에도 들어있기 때문이고 이 성분을 의사가 권하지 않으면 딸기 알레르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흔히 딸기라고 부르는 이 과일은 양딸기입니다. 딸기의 사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복분자인데 복분자를 굳이 영어로 말하면 블랙 라즈베리이고 이것은 슈퍼에서 흔하게 파는 복분자 병을 보면 작은 글씨로 블랙 라즈베리 와인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분자에도 딸기의 효능들이 들어있고 특히 동의보감에서는 발기가 잘 안 되는 남성, 임신이 잘 되지 않은 여성에게 이로운 과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알고 있듯이 흐르는 물에 2-3번 씻으면 농약 등 유해 물질이 90% 이상 제거가 됩니다. 특히 외관상 예쁘게 보이기 위해 딸기 꼭지를 잘라내고 씻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꼭지를 떼어내면 비타민C와 단맛이 빠지게 되어 영양 상태가 현저하게 떨어지니 꼭지를 떼어내지 않고 씻어내는 게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냉장 보관할 때도 꼭지를 떼어내지 않고 씻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딸기를 고를 때는 꼭지가 진한 푸른색을 띠고 있는 것이 좋고 붉은 빛깔이 꼭지까지 도는 것이 잘 익은 딸기입니다. 꼭지 주변이 하얀 것은 아직 다 익지 않은 상태이니 고를 때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2세기부터 브로콜리를 재배해 먹었고 우리나라에는 1960년대에 처음 소개되면서 웰빙 식품으로 자리 잡은 채소입니다. 미국 영양 전문가 스티븐 프렛 박사가 선정한 14가지 슈퍼푸드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최고의 항암 식품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배춧가 채소인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등 항산화 비타민 그리고 철분과 칼륨이 풍부해서 하루에 3개에서 4개만 꾸준히 먹어도 피로를 이기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고 특히 밥상에서도 자주 보이기 때문에 채소를 싫어하더라도 의식적으로 꾸준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비타민C가 레몬의 2배, 감자의 7배가 함유되어 있어 흡연으로 인해 비타민C가 매일 손실되는 사람에게 전문가들은 브로콜리를 매일 먹으라고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잘못 익혀 고기의 탄 부분을 먹으면 암에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이 브로콜리가 음식의 탄 부분에 함유된 발암물질을 억제할 수 있는 채소 중 가지 다음으로 억제력이 큰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암 예방을 돕는 항암식품으로도 알려져 있고 특히 전립선 암과 유방암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여럿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눈 주위에 유해산소가 쌓이면 발생하는 백내장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당근과 같이 항산화 성분인 루테인, 제아잔틴이 함유되어 있어 유해산소를 없애주는데 미국에서 36,000여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매주 2번 이상 브로콜리를 먹는 사람과 매달 1번 이하 섭취하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브로콜리를 더 자주 먹는 사람에게서 백내장 발생 위험이 23%나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은 항생제보다 더 효과적으로 헬리코박터균을 죽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위궤양과 위암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균을 제거하고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브로콜리는 생으로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찰 수 있는데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살짝 데쳐 먹으면 됩니다. 브로콜리 특유의 쓴맛이 싫은 사람은 소금을 약간 넣거나 간장에 찍어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몸에 좋다고 하면 과다 섭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브로콜리는 절대 과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 고이트로젠이라는 물질이 갑상선의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에 하루에 집에 있는 물컵에 1컵 반 정도 양을 먹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좋은 브로콜리는 꽃봉오리, 즉 머리 부분이 짙은 녹색이거나 약간 보라색 기운이 도는 것이 좋으며 꽃봉오리가 노란색이거나 회색이면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특히 일주일 이상 보관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먹을 수 있는 양을 구매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인삼입니다. 인삼의 학명인 파낙스젠생은 그리스어로 모든 것을 낫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인삼의 효과를 에르고제닉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를 할 수 있도록 육체 피로를 풀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인삼은 늘 피곤해하는 사람에게 흔히 권장되는데 원기와 활력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2g씩 8주 동안 인삼을 섭취한 사람이 신체적 운동 기능이 엄청나게 향상되었다고 밝혔고 특히 이 효과는 운동과 담을 쌓고 지내는 40대 이상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비뇨기과 의사에게 인삼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에서 발기부전 환자 90명에게 하루에 1.8g씩 3개월간 먹였더니 발기의 강도와 음경 내 혈류 흐름이 호전된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것은 인삼이 비아그라처럼 음경 내 질소산화물의 생성을 증가시켜 발기력을 높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당뇨병 환자에게도 인삼이 추천되고 있는데 당뇨병 환자들이 흔히 겪는 증상인 갈증, 권태감, 어깨 결림, 가슴 답답함 등이 인삼을 먹고 개선되었기 때문인데 현재까지 한 가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삼을 한방차로 즐기는 경우가 많은데 인삼차의 경우 단백질, 당질, 무기질, 비타민 B가 풍부하고 빈혈과 저혈압, 감기 예방과 더불어 위장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우리에게 터미네이터로 잘 알려져 있는 배우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건강식을 좋아하기로도 유명한데 특히 한국의 음식이 몸에 좋고 건강한 음식들이 많다고 하며 인삼주를 마셨을 때 굉장히 흡족해하는 모습이 담긴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삼은 영양적으로나 맛으로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삼은 몸에 열이 많은 사람과는 궁합이 잘 맞지 않아 몸에 열이 많다면 피부 발진, 두통, 복통, 설사 등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으니 체질에 맞게 인삼을 섭취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삼의 모양에서 우리는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예로부터 사람의 형태를 닮은 인삼을 최고 등급으로 치고 있고 몸통에 2-3개의 굵은 뿌리가 있고 모양이 잘 잡힌 것이 좋습니다. 몸통색이 뽀얗고 빨간 반점이나 검은 반점이 없어야 하며 잔뿌리가 원형을 유지하고 많이 붙어있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실입니다. 조선의 임금은 70세가 넘는 문관들을 예우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인 기로소에 단오날 매실이 들어있는 제호탕을 하사했다고 전해집니다. 매실은 가공 방법에 따라 오매, 금매, 그리고 백매로 분류가 되는데 본질적으로 피루부산과 피크린산은 간을 보호하고 간 기능을 높이고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피로회복에 유용한 과일입니다. 그리고 매실의 구연산은 피로의 주범인 젖산을 분해해 체외로 배출시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방에서는 매실을 약성이 강한 과일로 구분했고 특히 삼독을 해독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본인들의 식단을 보면 도시락에 우메보시라고 불리는 매실 장아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생선회를 즐겨 먹는 일본인의 특성상 회를 먹을 때 식중독 예방을 하기 위해 매실 장아찌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또한 꿀과 같이 숙취 해소에도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신 다음날 매실 농축액을 물에 타서 마시면 숙취의 원인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여 매실을 먹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면 몸이 한결 나아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매실은 신맛이 너무 강해서 생으로 먹지 않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날로 먹거나 덜 익은 상태의 매실을 먹으면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고 뼈와 치아를 상하게 할 수 있으니 생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덜 익은 매실은 위점막을 자극해 평소 위산의 분비가 많아 자주 속이 쓰린 사람에게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실을 고를 때는 색이 선명하고 알이 고르고 잡았을 때 단단한 것을 골라야 합니다. 또 매실이 벌레 먹는 경우가 있어서 벌레 먹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게 좋고, 크기를 봤을 때는 가능하면 지름이 4cm가량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싱싱한 매실입니다. 이 네 가지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만성 피로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비타민C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피로회복을 도와주고 감기를 예방하며 특히 임산부와 고혈압 환자에게 좋은 딸기와 같이 비타민C가 풍부하고 철분과 칼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피로감을 없애며 발암물질을 제거하는 특징이 있어 암 예방에도 좋은 브로콜리, 원기와 활력을 높여주어 신체 운동 능력을 높여주며 성기능을 높여주는 모든 것을 낫게 한다는 인삼, 독성 물질을 해독해 주어서 피로회복에 유용하며 피로의 주범인 젖산을 체외로 배출시켜주며 숙취 해소에서도 좋은 매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는 토요일까지 업무에 찌들고 학업에 찌들어 있습니다. 운동까지 병행한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음식입니다. 처음엔 의식적으로 챙겨 먹어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부터 하나씩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